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아주 흥미롭고도 그리고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AI의 기회와 그리고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거시적인 관점을 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 경제 성장 이런 건데요. 지금 저희가 글로벌 GDP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에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일어날 때마다 글로벌 GDP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형상현 교수님께서 아까 발표에서 이제 챗 GTP 이용자들이 얼마나 이런 크리티컬 매스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메모리의 양과에서 비교를 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와 이거와 비교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PT를 보시게 된다면요,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그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DP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더 많은 이제 성장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이전에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저희가 챗 GPT나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화두를 점령하고 규제 쪽에서 이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슬라이드에 멈춰서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프린팅 프레스, 그러니까 이제 인쇄 매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약 1450년이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인쇄 기술을 모든 국가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도적으로 받아들인 국가가 있었다면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아주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했던 네덜란드가 먼저 인쇄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전 세계 출판 산업의 그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거의 가장 많은 책을 출판하는 도시가 되었죠. 그 독일, 스페인보다도 훨씬 많은 부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네덜란드는 빠르게 발전을 해서 미래의 성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화를 아마 마음에 두고 AI를 이제 바라봤으면 합니다. 아마 AI를 바라보면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것에서 어떻게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경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AI가 무엇이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관점에서 AI가 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게 이제 바로 첫 번째인 건데요. 인도에서 만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 정부와 함께 체결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만들어진 챗봇이라고 합니다. 주거반디라고 해서 듀엣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이런 의미를 붙게 되었는데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음성을 문자로 바꿔주고 그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문맹이더라도 지문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챗봇이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챗봇에서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이런 걸 할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가능한 디지털화를 해서 이제 인도의 정부 이제 웹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인도에서 제대로 잘 이렇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그런 정부의 그런 웹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웹사이트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정부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정부와 관련돼서 26,000개의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10대에서 문맹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와서 챗봇에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인도의 정부 웹사이트에 챗봇이 가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정보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음성으로 답변을 들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 간에 서로 번역이 된다는 것. 인도에는 22개의 공용 언어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한 10개의 언어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언어를 건너서 통역까지 해준다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확장이 된다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던 간에 정부가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다른 사례는 바로 이제 싱가포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올해 3월에 싱가포르 정부가요. 이 AI에 기반한 이제 솔루션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부를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부의 뭐 정책이나 아니면 법무 정책 뭐 이런 것에 관해서 만약에 좀 알고 있다. 그리고 뭐 생성형 AI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전문가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의회에서 뭐 공청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많은 문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것을 전문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그와 관련된 것들과 관련해서 좀 더 서비스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AI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요. 이제 코파일럿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2개월 정도 이 코파일럿 기술을 썼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메일을 읽는 방식을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이 아마 뭐 지나게 됐을 때 뭐 제가 뭐 이메일을 보면은 뭐 저희 인박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뭐 요약문들을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을 읽는 방식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내가 여기 있는 이 모든 이메일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답변하기보다는 이메일에 대해서 요약본으로 보고서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이메일을 완전히 다 읽어야만 할 것인가, 전문을 읽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서머리만 읽고도 이제 그냥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기회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성 교수님께서 말한 것에 대해서 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기업으로서도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어떠한 후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이와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이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저희들의 여정을 이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이제 책임 있는 AI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저희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책임 있는 AI에 대한 많은 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안전하고 그리고 이 보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SNS가 처음에 시작이 됐을만 하더라도요. 이제 저희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더 많은 규제가 그리고 생각이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SNS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이러한 경험에 기반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들의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다음 버전의 한국에서도 AI 서밋에 참여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3월에 개최됐었던 AI 안전성에 대한 정상회담입니다. 네,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고도 그리고 아주 직관적인 내용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특히 규제와 관련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 원천 이 정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그것을 추적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기술을 만들고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컨텐츠를 어떻게 라벨을 붙이느냐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이버 이제 보안은 이제 뭐 당연히 보안을 침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것을 또 잡을 수 있는 기술 또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AI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뭐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을 때 어떤 게 페이크고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AI가 만들어냈는지를 이제 소비자가 알아낼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바로 레드 티밍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레드 티밍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요. 바로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그래서
이 기술을 해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해킹함으로 인해서 기술의 한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업계에서는요,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기술을 스스로 테스트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소수의 사람들한테 베타 버전으로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먼저 써보게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AI와 관련해서는요, 아주 이제 많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이 상품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한계를 알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드팀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드팀에서는요, 지금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대화들을 대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뭐 제3기관이나 아니면은 기구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많이 이제 레드티밍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감사를 하는 것만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책임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라는 개념, 여기 업계에 계신 분들은 벌써 한 10년 전부터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AI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AI를 이용한 상업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게 되면서 이제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더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문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이제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들의 이제 충고를 돕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만 하는, 저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솔루션이나 우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이제 리뷰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주제를 이제 골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주제들, 안전하고 그리고 뭐 투명하고 이러한 그 원칙들을 먼저 정립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실제 저희 엔지니어들에게 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어떤 거는 구축을 하고 어떤 기능을 구축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들을 대한 가이드라인이죠. 이것이 AI 표준이라고 합니다. AI 표준, 내부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 18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적용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좋은 최선의 관행들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술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위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AI 법안이 제안되고 있는데요. 여러 정부에서는 이 규제에 대해서 리스크 기반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생각하고 정책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되는 분야는 고위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MS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쪽에 이 고위험 이 시나리오를 보면, 첫 번째로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즉 금융 결정, 대출에 대한 부여 여부 결정,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건인데요. AI 알고리즘이나 솔루션을 통해서 누군가의 보건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고위험 리스크 시나리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정찰 같은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사회에서 저해할 수 있을 경우 이것을 고위험 시나리오로 고려합니다. 저희는 물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파트너와 고객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어떠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사회 그리고 모두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AI 정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AI가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가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모두를 포함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AI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이 첫 번째 부분에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즉 AI 책임성을 보장하고 AI가 안전하고 AI 보안 쪽에 치중을 해왔고요. 글로벌하게도 이러한 대화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다만 이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치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전하고 보안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포함하고 포용적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AI에 대해서 다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AI에 대한 접근은 인터넷 그리고 전기에 대한 접근과 비슷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그런데 더 복잡해지면은요.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AI가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사회의 책임성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션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학계와 시민사회를 보면은요. 사실 인터넷이 처음에 부상했을 때 25년 전쯤에는요. 가장 고속 인터넷을 가지고 있었던 곳들은 대학이었었습니다. 초기에는요. 근데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대학들이 AI 접근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이 AI 모델들 너무나 고가이죠. 그리고 상업적 영역에서 수요가 워낙 큽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요. 학계의 역할에 있어서 학계가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접근 그리고 데이터에 접근이 있어야지만 학계는 책임성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사회에서 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그리고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에서 MS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학계와 시민사회가 이 최신의 AI 모델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또 AI를 어떻게 하면 더 포용적인 것으로 만들 것인가, 형평성 있는 것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가장 사실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을 좀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전력 소모는 늘어나게 됩니다. AI도 지금까지 그랬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 기술 그리고 효율성 있는 이 전력을 통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신뢰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새로운 기술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지 못한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을 만들 때에 적절한 조치를 내부적으로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파트너와 또 고객들과 함께 노력을 하면서 기술을 신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후에 패널 토론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